자, 31번부터 우리 같이 봅시다. 자, 두 조건 P가 이렇게 나와 있고 Q가 나와 있는데 Q는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합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거는 또는은 이거는 무슨 집합? 무슨 집합? 교집합 또는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은 합치는 거고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자, 그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이거 계속 까먹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 이게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야. 겹치잖아. A와 B가. 왼쪽은 뭘까? A 빼기 B. 오른쪽은 뭘까? B 빼기 A. 합집합은 합치는 거. 이만큼의 합집합. 그렇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가정이 더 커야지. 충분 조건은 결론이 클 때, 필요 조건은 가정이 더 클 때라 그랬지. 그럼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참이야? 반대쪽으로 참이 돼야지. 이게 필요 조건의 명제지. 근데 우리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인 게 불편하긴 하지. 뭐 새로 쓰면 Q부터 쓰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Q부터 굳이 쓰자면. 어쨌든 필요 조건은 가정이 큰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된다. 같은 말이야. 자, 위에 건 조건, 밑에 건 집합, 진리 집합. 집합은 집합인데 참인 집합, 진리 집합. 자,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Q보다 P가 더 커야 돼. 그럼 Q를 먼저 그릴게. Q가 지금 이만큼이 Q야. 이만큼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5와 7 사이. 여기까지. 이게 지금 Q야. Q. 집합 Q. 파란색이 Q야. 근데 P가 더 커야 돼. 자, P는 A보다 작다거든? 여기다 그려보면 A보다 작다니까 요거야. 요게 P야. 이 P가 얘를 포함해야 돼. P가 더 커야 돼. 그럼 A를 어디다 그려야 될까? A 위치 7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7 2단은 위험해. 7보다 오른쪽에 있다가 정확한 해석이야. 그래서 A보다 작으니까 P가 포함하잖아. Q를 싹 다 포함하지. 자, 그러면 무조건 수직선은 오른쪽이 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등호 들어가는 거. 자, 언제 안 들어간다 그랬지? 등호 안 들어갈 때.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 암기법 알려줬잖아. 안, 검, 박, 흰이라고. 안에는 검정색이고 밖에는 흰색일 때만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이때만 등호가 안 들어간다. 그 외엔 다 들어간다고. 아니, 쉬운 법을 알려줘도 안 외우니. 안 그러면 너네가 등호를 매번 따져야 된다. 어렵다니까. 매 등호 따지는 거. 실수 되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안과 밖이 있을 때는 풀기 쉬운 방법을 알려줬잖아. 안검, 박힌만 등호 안 들어간다. 얘가 안에 있고 얘가 밖에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 둘 다 흰색이니까. 요때만 안 들어가는 거야. 요때만.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7 이상이니까 답은 7이 되겠네. 그치? 자, 이번에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이번에는 충분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이번에는 충분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P이면 Q이다 해서 충분은 결론이 더 클 때 충분 조건이다. 가정이 크면 필요 조건, 결론이 크면 충분 조건. 따라서 이 방향 그대로 참이지. 이 명제 자체가 참일 때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은 가정이 더 크니까 역 방향
참인 게 필요 조건이야. 잘 기억해야 돼. 조건과 집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P보다 Q가 커야 되니까 P를 먼저 그리자. A부터 O까지. 작은 거 먼저 그리는 게 좋겠지? 이게 P. 이제 Q. Q는 마이너스 7부터 8까지. Q가 더 커야 돼. 따라서 막 7부터 8까지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Q라고 보면 되겠지. P보다 Q가 크다. 항상 수직선은 오른쪽이 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안건 박힌이 아니니까 등호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A의 범위 이렇게 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 자, 37번을 볼까? 거의 같은 유형이긴 한데 개념은 똑같아. 자, 이번에도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니까 P면 Q다가 참으니까 P보다 Q가 커야 돼. 이것도 똑같아. 충분 조건이니까. 자, 따라서 P를 먼저 그릴게. 작은 걸 먼저 그리면 K 빼기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이게 P다. 그럼 Q는 더 커야 되니까 7부터 15까지. 이게 Q다. 추직선은 무조건 오른쪽이 커야 된다. 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현우야? 안 들어가. 서진아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안건 박힌 나왔잖아. 드디어. 둘 다 안건 박히니까 둘 다 안 들어가. 따라서 이거 풀면 K가 8보다 크다고 나오고 이거 풀면 K가 14보다 작던데. 자, 이 두 조건이 이골까 또는일까? 마지막 관문이야, 여러분.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해야 될까?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AND일까? OR일까? 잠깐만, AND가 뭐야? AND일 것 같아. 동욱이? OR. AND. 현우야. 자, 정답은 거의 현대삼이네. AND야. P가 Q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구도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만약에 이걸 만족하지 않고 얘가 15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깨지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P가 Q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고 이 K 플러스 이 밖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P가 Q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없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돼. 따라서 AND니까 무슨 집합이에요? 둘에 AND는 무슨 집합?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야. 5가 합집합이야. 자, 따라서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또 그려. 8보다 크다, 14보다 작다를 또 그리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니까 실제로 답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야. 사실 이 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맨날 사이에다 썼는데 8보다 크거나 14보다 작다야. 8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이걸 읽을 때 8과 14 사이긴 한데 8보다 크고 14보다 작다야. 따라서 이렇게 읽는 거. 원래가 이렇게 읽을 때 한글로. 이거 읽어봐보면 K는 8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이렇게 읽고 거나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기본 문제 유형들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절대 부등식을 들어가는데 절대 부등식이 사실 이 교재의 문제가 지금 터무니없게 적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 절대 부등식 지금.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은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좀 개념을 더 채워 넣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숙제 양은 얼마 안 돼. 이제 기본 교재는 오늘부로 진도가 끝나는 거야. 시험 대비 모드로 바뀔 건데, 그럼 물론 우리가 복습 교재 있지, 복습 교재. 거기서부터가 또 시험 대비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복습 교재. 그 복습 교재가 끝나면 학교마다 틀려. 그다음부터는 접근이 장기고는 학교 프린트로 넘어가야 되고, 복습 교재 끝나면
그 외 학교들은 교과서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걸로 넘어가야 돼. 학교마다 접근이 달라져야 돼. 절대부등식은 굉장히 많아. 일단 의미. 보다 항상 참인 부등식.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좀 간단히만 나와 있고 많이 부족하다.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 자, 그 중에 절대부등식에 딱 한 문제만 뽑아라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유명한 개념이야.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두 가지의 평균이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딱 하나밖에 없지. 바로 산술 평균이야. A와 B가 있어. 두 개를 더해 2로 나눠.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이잖아. 두 개의 평균이잖아. 근데 이상한 평균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기하 평균이야. 수학 물리에 사용되는 평균인데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수학 시간에 배우진 않을 거야. 그걸 어디다 쓰는지는 물리 시간에 다뤄야 된다고 봐. 실생활 시간에. 자,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해. 이상한 평균이야. 두 개를 곱하면 숫자가 커지지. 그럼 평균이 아니잖아, 그지? 우리 수시로. 그러면 두 값의 사이에 어딘가에 점이 값이 될 거야. 예를 들어 70점, 80점 맞으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70과 80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걸 보고 우리는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 자, 수학에서는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라고 이름만 설명하고 연산에만 집중을 한다. 실생활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알고 있던 평균, 정확하게는 이제는 산술평균이라고 이름 불러줘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은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항상.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산술기하평균의 주의사항. 자, 요거를 산술기하평균의 1번 공식이라고 부를게. 2번 조건이 있어. 단 A, B는 모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음수일 때는 쓰면 안 돼. 0도 안 돼. 우리가 평균 이야기할 때는 양수일 때만 다루기로 약속한다. 음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자는 거야. 자, 세 번째.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이 산술기하 평균이 같을 때가 언제냐는 거야. 자, 그게 진짜 중요해. 등호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야. A와 B가 같을 때야. 두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자, 이거 필기하고 암기해야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 처음 듣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 산술기하 평균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이거 필기를 여러 번 봐야 될 거야. 아마 여러분들 다 계속 까먹어서 아맞다 현상이 벌어질 거야. 한 줄 한 줄이 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이야.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해?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야? A, B가 같을 때. 근데 여기서 알파벳으로 A, B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겨. 여기서는 합과 곱이, 여기 합이 있고 여기 곱이 있잖아. 그치? 요 얘기 먼저 할게. 원래 2분의 가 여기 있는데 연상의 편의를 위해서 양면에 2를 곱해서 사용해 주. 원래 여기 있던 2를 위양할게 얘들아. 2를 위양할게. 썼던 거 굳이 안 줘도 괜찮아. 그냥 2를 양면에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보통 이렇게 식을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B가 같을 텐데 여기서 알파벳 A와 B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덧셈 쪽이 기준이야. 자, 한쪽은 곱셈이야, 한쪽은 덧셈이야. 그럼 둘 중에 어디가 기준이야? 덧셈이 기준이야. 그래서 이 A하고 B를 동그라미 네모라고 할게.
이것도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을 때라고 기준 잡아야 돼. 자, A와 B가 같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덧셈 쪽으로 눈을 돌려. 곱셈이 아니야. 덧셈 쪽으로 눈을 돌려서 둘이 서로 같을 때라고 식을 세워. 자, 이렇게 기준을 하고 그러면 유형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유형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합과 곱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면 산술기야. 합과 곱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풀게 돼 있어. 한쪽은 합을 알려줘. 그 다음에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거꾸로 곱이 얼마인지를 알려줘. 그래놓고 합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합과 곱의 최대 치수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거야. 하나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구조야. 둘 중에 하나를. 그때는 산술기하를 쓴다. 그 다음 네모 더하기 네모분의 1의 최대 치수를 풀 때도 산술기하를 쓴다. 네모와 네모의 분의 1 얘네 둘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끼리 더했어. 역수끼리 더했는데 이거 최대 치수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도 산술기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산술기하의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사실 산술기하는 유형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거 두 개를 흔들리는 사람은 다음 유형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일단 이거 두 개를 꽉 잡고 나서 나머지 유형 계속해서 익혀나가요. 조금씩 얹어 나가야 돼. 오늘은 이 두 가지 유형만 된다고 봐야 돼.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1번은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 AB가 9다. AB가 9다.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보고서 산술기하다 라고 판단해야 돼. 뭘 보고 알 수 있지? 유형을 보고 알 수 있어. 어떤 유형이야?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야? 그렇지. 합과 곱의 최대치수야. 여기 합이 등장하고 여기 곱이 등장해. 그럼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합과 곱에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 어디가 기준이라고 그랬지? 합이 기준. 얘를 기준으로 산술기하 평균 식을 세워야 돼. 따라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물론 양수 조건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도 원래는 체크하긴 해야 돼. 그 양수라고 써있지. 이게 가정이야. 단 AB는 양수다. 가정이야. 자, 그럼 이제 AB가 9는 여기다 9 집어넣어. 이건 아주 초급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은 쉬워. 그럼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3이 얼마야? 6.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6. 하고 끝났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데 시험에는 그때 A, B를 구하라. 최소 값도 물어보고 두 번째 문제. 그때 여기서 그때란 최대 최소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의 A, B도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거야.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한 가지만 질문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 기준이 어디야? 합이지. 합. 얘네들이 어떨 때? 같을 때.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을 때라고 내가 기억하라고 그랬어. 합을 기준으로 해야 곱이 기준이 아니라 AB가 같을 때야. 그러면 AB가 같아. 그 다음에 AB가 9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돼. 등식 두 개를 연립하면 돼.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자, B에다 A 집어넣어. B에다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집어넣으면 뭐야? A 얼마야? 원래는 풀마 3이지. 원래는. 그런데 출제자가 라고 했으니까 3이 되는 거야. 원래는 풀마 3이야. 그 다음 A가 3이니까 B도 얼마야? 3이다. 그때 AB를 구하라까지 풀 줄 알아야 돼. 자, 2번. A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산술기하야! 라고 판단 어떻게 하지? 네모 더하기 네모분의 1은 이제지. 역수끼리 더한 것에 최대 치수를 물어보고 있지.
따라서 이거 산술기하야.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1이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네모가 되는 거야. 그거 맞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 이거를 동그라미 네모로 이해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 a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약분해서 얼마야? 1이지. 그럼 커나 같다 2.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안 끝나. 질문은 항상 두 개야. 하나 더. 1번. 2번. 그때 여기서 b가 없으니까 a 얼마야? 어떻게 구해? 최대 최소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라는 것은 최대 최소일 때인데 그때 어떻게 구해? 덧셈 식으로 눈을 돌리라 그랬지. 기준으로 가서 둘이 어떨 때? 동그라미와 네모가 같을 때라고 기억하라고 그랬다. 따라서 a와 a분의 1이 같을 때야. 양변에 a를 곱하니까 a 제곱은 1이야. 그럼 a는 풀마 1이지. 근데 출제자가 a는 0보다 어떻게? 사실은 요 조건 꼭 있어야 돼. 따라서 a는 1이다. a가 1일 때 라고 그것까지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문제는 두 개 공통 질문이 나온다. 하나만 안 물어본다. 자, 계수 연습해. 초급 단계 계수 연습해. x 플러스 y가 4일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왜 산술비하지? 이유가 뭐야? 어떤 유형이야? 합과 곱의 최대수니까. 이렇게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돼. 자, 따라서 합이야, 곱이야, 최대수소야. 산술기하 변론이야. 기준은 어디다? 덧셈이 기준이다. 따라서 이거 보고 덧셈이 기준이고 하나가 동그라미고 하나가 네모다. 따라서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동그라미 네모. 선생님은 AB보다는 동그라미 네모를 더 강조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아. 그럼 동그라미 자리에 그대로 쓰고 네모 자리에 그대로 써주면 돼. 그 다음 출제자가 나와 있는 게 4라고 써 있어. 그치? 그럼 4를 대입해. 그럼 식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2로 나누겠지? 그 다음 양변 뭐 할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 선생님이 양변 제곱은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지? 할 수 있는 근거.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둘 다 양수일 때 할 수 있다.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도 된다. 그래서 x,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y의 최대값은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우리 안 끝났다 그랬지? 뭐? 두 번째 질문. 뭐? 그때 x, y는 어떻게 구해? 덧셈식에 둘이 서로 같을 때, 덧셈에 둘이 같을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 덧셈에 둘이 같을 때 x랑 y. 근데 연립을 얘랑 얘를 연립하면 돼. 주어진 식이랑. 그럼 y에 x 대입하니까 2x는 4. 그럼 x는 얼마야? 2. y는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두 식을. 문자들식 두 개. 자, 이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 지금까지는 A, B, A, B, X, Y, X, Y 완전 유치원 수준으로 출제를 한 거야. 사실 너무 쉽게 출제해서 이 정도는 해야 실제 시험 문제야. 이 정도는 해야. 자, 9X제곱 플러스 16Y제곱이 24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사술기하야. 왜지? 합과 곱이지. 합과 곱이지. 그래서 사술기하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여기 x, y 등장해.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자, 이렇게 식을 쓰면 맞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 맞아요? 왜 틀렸어? 맞아. 정답은 틀렸다야. 왜 틀렸지? 소윤아? 채영아 왜 틀린지 알겠어? 제곱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변하는 거 알겠는데 해법이 헷갈리네? 이 식으로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해결이 안 돼. 그래 내가 산술기하 쓸 때는 알파벳이 아니라 그랬어. 알파벳이 아니고
동그라미 네모로 이해할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 뭘 채울지는 기준이 어느 쪽이다? 기준이 둘 중에 기준이 어디야? 덧셈이 기준이고 이게 동그라미 네모라고 그거 설명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자꾸 기준 그런 게 덧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동그라미가 9x제곱이고 네모가 16y제곱이라는 얘기였어. 이게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자꾸 내가 기준 그런 거야. 덧셈이 기준이다. 곱셈은 기준이 아니다. 그럼 여기에 그대로 9x제곱 16y제곱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이거 백날 이거 써봤자 소용없는 거야. 동그라미 네모를 파악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계산할 거야. 자, 이거 9, 16이잖아. 9랑 16을 너무 열심히 계산하지 마.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x제곱, y제곱. 얘네 다 제곱수지. 다 제곱수니까 기분 좋게 루트 밖으로 나온다. 따라서 얘는 얼마야? 써있어. 24라고 써있어. 2 곱하기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원래는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절대값이야.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무슨 값이야? 절대값이야. 그런데 x, y가 모두 무슨 수야? 양수라고 써있어.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벗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도 순서 잘 지켜야 돼. 6, 3, 24, x. 이거 절대값 거쳐가지 않은 친구들은 서술형 기준 감점이기도 하지만 틀렸어 아예. 만약에 음수 x, y라고 써있으면 마이너스라고 붙을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양변을 24로 나누니까 x, y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그걸 나오게 되고 묻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자, 여기서 끝났나? 내가 계속 하는 게 뭐지? 그때 x, y 풀기.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간다. 그때 최대 최소일 때 x, y를 구하자. 공식이 뭐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어떻게 구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틀렸어. 동그라미 네모로 이해하라 그랬지. 동그라미 네모가 같을 때라고 설명했어. 알파벳은 아무 소용없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9x제곱이야. 동그라미가 9x제곱이야. 네모가 16y제곱이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 x랑 y 같을 때, ab 같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호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연립방 방식이야. 어디랑 연립해야 돼? 여기 있잖아, 위에. 맨 첫째 줄. 는 24, 등식.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9x제곱과 16y제곱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9x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 대입법. 16y제곱을 9x제곱으로 바꿔도 된다고. 그럼 얘 바꿔버리면 9x제곱 더하기 9x제곱이야. 따라서 얼마야? 18x제곱이 얼마야? 24. x제곱은 3분의 4. 그래서 x값 구하면 되겠지. 유리화를 해야겠지. 물론 양수니까 답은 하나야. 자, y도 마찬가지야. x제곱이 3분의 4니까 여기도 3분의 4 대입하면 y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지. y도 풀마 루트 해서 답을 한 개만 양수 구해내면 되겠지. 자, 결국 마지막 x, y 구하는 것까지가 시험 문제야. 자, 그래서 계속 동그라미 네모로 이해하는 게 모두 좋아. 여기도 사실 동그라미 네모야. A, B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산술기의 주인공은 동그라미와 네모야. 그리고 기준은 곱셈 쪽이 아니라 덧셈 쪽이야. 덧셈 쪽으로 식을 세워야 돼. 곱셈이 기준이 되면 답이 안 나와. 자, 이제 요게 요 유형의 벗어나는 거 딱 하나만 소개시켜주고 끝냈네. 출제자가 딱 벗어났어. 여기 없어. 그래서 이 여기 없는 유형은 한 5개 정도 더 추가로 연습하긴 해야 돼. 앞으로. 근데 그거는 기말고사가 시험 대비할 때 연습을 할 거야. 오늘은 요거까지만 경험하고 끝낼 거야. 선생님 저 그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요 페이지 빠졌어? 오케이.
내가 이따 복사해줄게. 지금은 그냥 연습장이나 흰 종이에 적어도 돼. 문제는 간단해. 이거 한 문제니까. 한 문제는 빠져버려. 복사기에서 봤는데 다 챙겨놨는데 저기 있을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좀 이상해. 얘는 합이야. 얘는 곱이야. 근데 모양이 좀 역수 모양이면서 합과 곱이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원칙대로 가볼게. 어쨌든 얘는 합의 형태고 얘는 곱의 형태니까 기준이 어디야? 합이지. 그러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뭐라고 설정해야 돼? 동그라미가 뭐니? 그렇지. 여기가 기준이니까 얘가 동그라미, 얘가 네모. 쉬운 문제 같아.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다. 그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A분의 어려운 문제 아니네. 이것도 유형에서 안 벗어났다고 봐야 돼. 동그라미 네모로 그냥 비교를 해. 근데 여기가 1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고 루트 AB 분의 1이야. 자, 당연히 더 간단히 하려면 여기서 더 간단히 어떻게 할까? 연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이디어. 방법은 하나는 아니야. 곱하기 루트 AB. 좋은 생각이야. 루트 AB를 곱하고 싶대. 근데 부등공은 조금 조심해야 돼. 내가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지만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기존 식에다 이렇게 옆에다 쓰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해. 부등식은. 하지만 부호 체크가 끝났다면 루트 AB, 루트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어. 플러스 하나. 그거 끝난 사람은 써도 돼. 근데 부호를 모르면 밑에다 새로 써야 되고 부등호를 비워놓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지금은 안 바뀌어. 따라서 좋아. 이 연산 마음에 들어. 두 역분해서 그냥 루트가 사라지지. 1이 되버리니까. 자, 이제 알면 뭐 할까? 쭉 하면 되네. 자, 그래서 A, B의 최소값 깔끔하게 나왔네. 얘도 합과 곱의 최대치수라고 해석해도 되겠네.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지? 그때 A하고 B는 어떻게 구하지? 동그라미와 네모가 어떨 때? 같을 때. 동그라미가 뭔데? A분의 네모가 뭔데? B분의 둘이 같을 때. 그러면 A분의 B분의 둘이 똑같아. 그럼 B분의 1 자리에 뭐 집어넣어? A분의 1 집어넣어. 그럼 A분의 1이야. A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얼마야? A분의 2야. 그럼 A는 2가 되겠지. 자, 이때 A는 2가 나왔고 2 대입하면 B도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요거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 A, B까지. 토스형 질문은 2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교재 진도는 뒤에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나갈 거고 이제부터 복습 교재 위주로 진도가 나갈 거야. 아마 앞쪽에 있을 거고 선우는 각자 앞 또는 뒤에 교재가 하나 더 있지. 그게 이제 복습 교재니까 복습 교재로 한 30분 정도 뒤에 푸는 시간 좀 주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세요.